자. 자, 이거 맞춤법 먼저 봅시다. 그래도 이번에 나눠줬다네. 아마 하기는 했었을 텐데 중간 때 교과서에 없는 파트들 위주로 해가지고 맞춤법 좀 보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안 봤던 중세국어, 속미인국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한글 맞춤법에 표음주의와 어떤 표기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라고 할 때, 자, 우리는 말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말이 먼저. 자, 그래서 말이 먼저고 그 말을 글자로 표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대해서 끝났어. 그럼 그냥 걔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그런데 어떤 표기가 소리 나는 거랑 다르게 적혀 있어. 그러면 걔네는 표의주의, 그러니까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된소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봐서 이미 머릿속에 좀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자, 여기서 뚜렷한 까닭 없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밑에 지금 선생님이 넣어준 조항 중에서 요게 뭐에 해당하냐면 국외음화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국외음화 역시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걔는 소리 나는 대로 안 적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 된소리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문법 원칙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음운 변동에서의 된소리 대기입니다. 자, 그래서 음운 변동에서의 된소리 대기는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조항은 4개였어. 원래 조항은 4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게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거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요, 단어와 단어가 합성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인데 안 적어도 돼요. 자, 사이소리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겨울비 라고 하면 얘는 발음할 때 겨울비가 된단 말이야. 왜 겨울비가 되냐면 겨울이랑 비가 만나서 그 중간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은 뭐냐면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된소리들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된소리 애들은 된소리로 표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으로 인해서 나는 된소리는 표기를 안 해줘도 돼. 그러니까 표의주의에 해당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뚜렷한 까닭 없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의 유형을 나눠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라고 해서 앞말에 받침이 없는데 된소리가 난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냥 된소리를 그냥 표기에 적어준다 이 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리을,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역시 기역, 디귿, 비읍 이외에서 나는 이외 받침에서 나는 된소리란 말이야.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잔뜩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표기를 이렇게 하면 발음은 어떻게 되겠어? 잔득이 됩니다. 잔득. 맞죠? 자, 그런데 깍두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뭐야? 깍두라는 발음이 되고 이렇게 적어도 깍두라는 발음이 된단 말이야. 두로 적어도 뚜로 발음되고 뚜로 적어도 뚜로 발음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얘로 적는다고. 어차피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 기역 받침 뒤잖아. 기역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돼? 발음이 잔득이 된단 말이야. 잔득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소리로 분명히 밥을 잔뜩 먹었다고 하지 잔뜩 먹었다고 안 한단 말이야. 잔뜩이라는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 해야 돼? 된소리를 그대로 적어줘야지만 된소리가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을, 리을, 미을,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역시 어떻게 해준다? 된소리로 적어준다. 자, 그 다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는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원래는 예사소리로 적어야 되죠.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는 예사소리로 적어야 돼. 뭐만 빼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게 예사소리로 적는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단 말이야. 뭐만 빼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만 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는 그럼 표음주의일까 표의주의일까? 얘는 얘도 표의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냥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역시 표의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있을까? 자, 꿋꿋하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꿋꿋하다 그 다음에 밋밋하다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애들도 전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애들은 뭐 해주냐면 똑같은 글자로 적어준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는 같은 글자로 적어준다 라고 하면은 같은 글자로 적어줄 때 이렇게 적히기 때문에 표의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싹싹하다 라고 할 때 싹싹은 뭐가 될까요? 표의주의가 아니라 얘는 소리도 싹싹 표기도 싹싹이야. 그러면 아까 원칙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며. 맞죠? 그럼 얘는 소리 나는 대로 해서 끝난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표음주의가 되는 거야. 얘네는 뭐가 돼? 표의주의가 되는 거고. 왜 소리 나는 대로 안 적혀 있으니까?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어. 싹싹하다. 싹싹하다 빼고 싹싹만 봤을 때 표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소리 나는 대로 해서 이미 끝났어. 소리 나는 대로 이미 적혀 있어. 그러면 그 뒤에 어법에 맞니 안 맞니 이런 것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그 다른 학교 문제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조항 중에 뭐가 있냐면요, 체험과 조사는 구분하여 적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시에 뭐라고 밑줄 그어놨냐면,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어.
체언과 조사죠. 자, 체언과 조사는 구분하여 적는다. 구분하여 적는다고 하는 건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바다가 예쁘다라고 하면 얘는 분명히 체언과 조사가 적혀 있는 형태이긴 해. 그런데 얘는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해도 바다가고 어법에 맞게 해도 바다가야. 맞죠? 그럼 얘는 뭐대로 적은 거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좋아하는 형태를 밝혀 적음에 들어가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적었다.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혀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표음주의의 어떤 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만 좀 주의해주면은 나머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기역, 비역,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예사소리로 적어주는 거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6항. 디귿, 티읕, 받침 뒤에서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 이게 뭔데? 형식, 형태, 소리. 자,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또는 히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난다까지 보면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지 같은 경우에도 소리 나는 대로 하면 구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구디가 구지로 변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있는 발음인데 실제 표기에서는 구개음화를 적용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냥 표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습니다. 왜 형태를 밝혀 적는데? 그러면 얘가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해준다? 형태를 밝혀 적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형태를 밝혀 적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음 여요 윤이 얘네들은 전부 두음 법칙과 관련되어 있죠. 아, 그래서 위에 요거 기역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 기역에 있는 것만 이 표준 맞춤법이다 이 말입니다. 한글 맞춤법이고 얘는 틀린 맞춤법이다 이 말이죠. 얘는 맞는 맞춤법, 얘는 틀린 맞춤법. 자, 그 다음 한자음 요요유리가 단어의 첫머리 쪽에 올 때는 이제 두음 법칙에 따라서 요요유이로 적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음 법칙 중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니은이 뭐가 되는 거? 소리가 없어지는 거. 자, 그래서 얘는 니은이 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음 법칙은요 표음주의야 표의주의야 라고 했을 때 쌤이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한자 생각하라고 했어요. 요 한자 우리가 평소에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한다고? 한 글자 쓰면 그냥 녀야 녀. 여자 녀자야 녀. 맞죠? 자, 그런데 이 녀라는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로 오게 되면은 뭐로 바뀌어? 여성으로 바뀌잖아.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원래 형태소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발음할 때 단어의 첫머리로 오면 여성이라고 해서 원래 형태가 바뀌니 이거는 어떤 표기에 해당한다? 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음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음주의에 해당하는 거야. 앞에 보세요. 자, 그래서 결론 두음 법칙은 모든 두음 법칙은 전부 표음주의입니다. 모든 두음 법칙은 다 표음주의야. 자,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은 원래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다 적용이란 말이야. 한자어에 한해서는 한자어에 한해서 원래 다 적용이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만에 있는 게 뭐냐면요, 의존 명사일 때는 어떻게 쓰느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 야녀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양과 년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로 쓰일 때를 말하는 거냐면 의존명사 중에서도 우리 단위명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단위명사는요 의존명사랑 거의 똑같습니다. 한 98% 똑같아요. 알겠죠? 한 98% 똑같은 건데, 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단어의 첫머리에 온다 하더라도 야녀를 그대로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양을 쓰면 어떻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돈, 한 냥, 한 냥, 두 냥, 세 냥 이럴 때. 자, 한과 양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띄워 써줘야 됩니다. 왜 그런데? 얘는 숫자를 세는 단위명사거든요, 단위. 자, 그래서 단위명사 앞에 그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얘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한글로 쓰였으면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띄어쓰기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어? 단어의 첫머리가 되는 거야. 단어의 첫머리가 돼요. 띄어쓰기가 됐으니까. 단어의 첫머리가 되는데 얘는 두 법칙을 적용 안 해줍니다. 왜? 여기 나와 있잖아.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나녀음을 인정한다고. 자, 그래서 두 법칙 적용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25년 이렇게 붙였으면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띄웠으면, 자, 2025 하고 띄우고 년 가능해 불가능해? 체리나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자, 얘는 단위명사야. 단위명사. 단위명사는요 의존명사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아라비아 숫자 있죠. 요 아라비아 숫자의 품사가 뭐냐면요, 숫자를 나타내는 수관형사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수관형사가 뒤에 있는 의존명사 꾸며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띄었어야 해요. 띄어쓰는 게 오히려 원칙이야.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이 의존명사, 그러니까 단위명사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붙어있을 때는 붙여 쓰는 걸 허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그냥 붙여서 쓰고 있지. 그래서 원래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붙여 쓰는 거 허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붙여 쓰면 상관없다 쳐. 자, 띄어 쓰면 어떻게 되는데? 얘가 단어의 첫머리가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가 단어의 첫머리가 되면은 얘는 요 의존 명사에 따라서 두음 법칙에 따라서 두음 법칙을 적용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 의존 명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 안 해주고 그대로 니어로 쓰는 겁니다. 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도를 세는 숫자 단위 있죠. 연도를 세는 숫자 단위는 전부 년을 써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임진왜란 발생 연도는 몇 년일까요? 자, 이럴 때는 연도 써야 돼. 연도 써야 돼. 연도를 써야 됩니다. 왜? 의존명사로 쓰이는 게 아니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얘를 써야 돼요. 연을 쓸 때는 언제만 쓴다고? 의존명사. 그러니까 연을 몇 년 숫자를 세는 단위일 때만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오면 뭐가 안 나오냐면 요 몇 년 요거랑 그 다음에 연도 요거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좀 헷갈리지 않게 기억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시들이야.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시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얘네들은 뭐냐면요,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안 되는데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여성 이렇게 하잖아. 신여성, 맞지? 자, 그런데 얘는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란 말이야. 맞죠?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듯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 있죠. 그러니까 신여성은 사실은 이렇게 떼면은 얘가 마치 접두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신여성, 신기술, 신세대 이런 것처럼 앞에 신이라는 말이 접사처럼 붙어가지고 그냥 새로운이라는 의미만 고정적으로 더해주는 형태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면요, 신과 여성이 합쳐져서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따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일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시켜준 상태에서 합체시켜줍니다. 그래서 신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봐, 단어의 첫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남존여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합성어에서, 남존여비가 사실은 뭐 그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존여비라고 하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 많이 쓰던 말이잖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얘가 딱 남존 끊고 여비 딱 이렇게 형태소가 나눠져 있는 거야.
설마 이게 얘가 남하고 존여비겠어? 아니겠지. 남존여하고 비겠어? 아니잖아. 남존 끊고 여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남존과 여비가 합쳐진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남존 여비라고 안 하고 남존 여비라고 해서 두음 법칙을 적용시켜준 상태에서 붙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는 얘가 여가 되면 안 되잖아. 얘는 원래 형태소가 뭔데? 얘 원래 형태소는 여거든요. 맞죠? 근데 여라고 안 쓰고 여라고 쓰잖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음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합쳐준 예시에 해당합니다. 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얘는 지금 니은이 이응이 된 건데 이거 말고 우리 두음 법칙 중에서 리을이 이응되는 것도 있잖아. 그 예시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뭐가 있냐면요. 해외여행 이런 거 있죠. 여행할 때 여자도요, 여러분들. 원래 한자 소리가요, 려자입니다, 려. 근데 우리 해외하고 여행이라고 하잖아. 맞지? 왜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해외랑 여행이 딱 합쳐져서 만난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두음 법칙을 적용시켜준 상태에서 합성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접두사처럼 쓰인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 합성어가 만들어져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있는 그 예시들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합성어에서 됐으니까 당연히 밑에도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도 당연히 허용이지. 한국여자대학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얘가 어떻게 끊기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여자대학 이렇게 끊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합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여성이랑 얘 보세요. 한국여자대학. 자, 신여성 얘 실제로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쓰이게요? 이렇게 쓰입니다. 한국여자대학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여자대학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이제 단어와 단어가 만나는 사이 그 형태소의 경계에서 여러분들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요 이 또는 야요요유로 시작하면 니은이 첨가된다는 니은 첨가 현상이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1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니은 첨가 일어나고요 니은 첨가 일어나요. 심지어 얘는 지금 국 앞에 니은 첨가가 일어나가지고 얘가 비음화가 되는 거거든.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좀 이렇게 적혀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두음 법칙을 적용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해당하는 거야? 표의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소리 나는 대로 안 적혀 있으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표의주의 해당 표기가 표의주의냐 표음주의냐는 여러분들 일단은 얘가 소리 나는 대로 어떻게 쓰이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공명물 얘는 어떻게 되게요?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 형태소가.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형태소의 경계에서 앞말이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 또는 야요요요로 시작하기 때문에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렇게 적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자로는 염이야. 생각염자거든. 생각염자. 그런데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해준가? 두음 법칙 적용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결론. 두음 법칙을 단어의 첫머리에서 쓴다. 그러면 표음주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어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두음 법칙을 적용해 놓은 상태로 합쳐준다. 그러면 뭐가 된다? 표의주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뒤는 다 마찬가지야. 여기 10이랑 밑에 다만만 볼게요. 이 10이랑 아까 쌤이 얘기했던 해외여행 그거죠. 자, 그래서 리을이 요거 영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봅시다.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를 본음대로 적는다. 그럴 리가 없다. 몇 리냐? 자, 요거 그럴 리가 없다 할 때 이 리는 뭐야? 의존명사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몇 리냐? 요거는 뭐로 쓰이는 거야? 단위명사로 쓰이는 거지. 이 거리를 나타내는 리잖아. 거리를 나타내는 리. 앞에 봐. 거리를 나타내는 리.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의존명사 리.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이 이음으로 바뀌는 경우는 예외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렬률입니다. 렬률. 얘는 그래도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많이 해서 익숙할걸요. 렬률 있어요. 얘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또는 앞말에 받침이 니은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두음 법칙을 적용해줘서 열율로 안 쓰고 어떻게 쓴다? 열과 율로 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 전부 뭐야? 모음 뒤에서 나는 율입니다. 오씨. 모음 뒤에서 나는 율이죠. 열율이죠. 모음 뒤에서 나는 열율. 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니은 뒤에서 나는 열율입니다. 얘는 뭐 예외 없어서 그냥 이것만 외워놓으면 끝이죠. 나머지 붙임 3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좀 많이 낯설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국제연합 이렇게 되면은 얘가 국제 띄우고 연합일 거 아니야. 국제연합. 이게 유엔이잖아 이게. 자, 국제연합하면 국제 띄우고 연합이야. 자, 그러니까 띄웠으니까 얘가 단어의 첫머리가 되거든. 자, 그러니까 지금 두음 법칙을 적용해준 상태로 이렇게 쓰잖아. 근데 얘를 줄임말로 바꾸면 국련이 되는 거야. 국련. 국연이라고 안 하고 국련이라고 합니다. 국련. 왜냐면 얘 원래 소리가 련이기 때문에 얘도 련으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줄임말. 우리가 보통 준말은 줄임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긴 말인데 이 긴 말을 준말로 고치게 되면 이럴 때 갑자기 련으로 바뀝니다. 한실현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네. 자,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잖아. 자, 그런데 얘가 준말로 줄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한실현 이렇게 됩니다. 전국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이 사람들 자주 나오는데 본 적 있으려나? 전경련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 전경련이 전국 경제인 연합회거든. 자, 그래서 걔를 줄여가지고 뉴스에 전경련이라고 보통 나옵니다. 연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말일 때는 어떻게 한다? 두음 법칙을 해제시킵니다. 두음 법칙을 적용 안 하고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것, 합성어처럼 만들어진 것 전부 뭐다? 저기 뭐냐, 두음 법칙을 적용해줘서 붙여준다. 역, 이용, 연, 이율, 열역학, 해외여행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한자 여러분들 원래는 뭡니까? 6, 6입니다. 6 맞죠? 그래서 5, 6도잖아. 5, 6도, 5, 6도. 원래는 6이야. 그런데 식진법에 따라서 쓸 때는 뭘로 쓴다? 이게 단어의 첫머리는 아니든 상관없이 전부 뭘로 쓴다? 6으로 씁니다. 6으로. 알죠? 원래 한자는 6이야. 자, 다음. 성아 이거 짚어줬다고 학교에서? 간단하게 했다며.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끝났는데. 대충 끝났는데 사이시옷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선생님이 일부러 편집하신 거란 말이야? 원래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원래 맞춤법 조항이 이거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편집하셨는데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네요. 자, 요거만 좀 봅시다. 사이시옷. 그냥 이거 사이시옷 간단하게만 볼게요.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보통 사이시옷 하면요 뭘 구분해야 되냐면 한자어랑 그 다음에 고유어를 구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시옷들 중에서 한자어와 한자어로 만들어진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쓴다 안 쓴다? 안 쓰거든요. 한자어와 한자어가 되어 있는 건 안 써요. 그래서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는 뭔데?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이거나 또는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일 때. 일 때만 쓰는 거야. 사이시옷을 쓰는 건 요 때만 써요. 자, 그래서 요 때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쓰는 예외가 있는 거야. 얘만 좀 봅시다. 안 들어간대? 왜 넣어주신 거야? 그냥 중간 걸 주신 것 같은데. 아, 중간 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다음 준말. 그러면 학교에서 이거 뭐 들어간다, 뭐 안 들어간다, 수진아 이런 거 얘기한 거 있어? 사이시옷만? 나머지 다 들어가? 그건 잘 몰라? 확실하게 빠진 거 사이시옷이다.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35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준말, 본말 이런다, 그쵸? 자, 그래서 줄어들 때는 준말 그대로 쓰고
안 줄어들면 본말 그대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 그러면 준말도 맞는 말이고 본말도 맞는 말이에요. 네, 준말도 맞는 말이고 본말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준말 준대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우리 말소리 때문이야. 말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놓아 라고 하면 놓아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거 놔 라고 말했어. 그러면 그 놔는 어떻게 쓴다고? 놔로 쓴다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야. 야 이거 봐 라고 하면 봐로 쓰는 거야. 근데 이거 보아 라고 하면 뭐야? 보아로 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본말도 쓰고 준말도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문제가 아니라 어간에 얘가 있는 애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되다, 그 다음에 바람을 쐬다, 그 다음에 설을 쇠다, 그 다음에 누구를 베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턱을 괴다 까지 보통 자주 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간이 외로 끝나는 애들이 뭐를 만나게 되면 뒤에 나오는 어나 엇을 만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변한다고? 얘로 바뀌게 된다고. 맞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대. 우리가 맞춤법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할 때 얘를 하면 돼 라고 할 때 이 돼라고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설명하라고 하면 이 돼가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 돼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얘는 원래 기본형이 되다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끊으면 여기가 어간, 여기가 어미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용언이 어간으로 문장이 끝날 수 없습니다. 어간 뒤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어미가 붙어 있어야 돼요. 어간 뒤에는 어미가 붙어 있어야 되지. 자, 그런데 하면 돼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뭐야? 어간에서 문장이 끝나버렸어.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 돼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라고 하는 어미가 있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말은 어간만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어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되어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로 줄어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설명하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랜만에 설을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오랜만에 설을 쇠 기분이 좋았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위에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돼. 체린 위에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된다. 그쵸? 왜? 오랜만에 설을 쇠어 기분이 좋았다야. 맞죠? 쇠어. 자, 그래서 얘는 어간만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조사. 자, 그래서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띄워 쓴다며. 맞죠? 자, 그래서 띄워 쓰는 의존명사들이 우리가 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뭐 예를 들어서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라고 할 때 지, 얘는 표시를 좀 해주세요. 얘가 뭐랑 헷갈리냐면요, 어미랑 그 다음에 의존명사가 헷갈립니다. 나머지는요, 여러분들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먹을 만큼 먹어라. 뜻한 말을 알겠다. 할 수 있다. 아는 일을 만났다는 저거 뭐 하는데 앞말이 원래 용언이야. 예를 들어서 먹을 만큼은 먹다잖아. 자, 그 다음에 네가 뜻한 말 할 때 뜻하다잖아. 그 다음에 아는 것은 알다고, 나도 할 수 있다에 하다고, 알다에 다시 아느니 알다야. 맞죠? 그 뒤에 지금 은는 을던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어가지고 얘를 꾸며주는 형태. 자, 관형어가 되어서 꾸며주는 형태는 전부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관형어는 항상 누구를 꾸며줘? 체온을 꾸며준단 말이야. 체온을 꾸며주니까 얘는 품사가 뭐밖에 안 돼? 명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전부 뭐야?
의존명사다라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떠난 지 오래되었다라고 할 때 이 떠나는 여기 앞에 용언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하는 하고 지를 띄워야 돼, 붙여야 돼? 할 때 지 앞에 얘 지금 하는은 하다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하다의 뒤에 는 붙어서 관용어가 돼가지고 지를 꾸며주는 의존명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하는지라고 할 때 얘는 는지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어미가 되는 겁니다. 어미. 자, 그럼 여기는 한인이야. 여기는 떠난이야. 어떻게 구분할까? 둘 다 앞말에 용언이 있는데 지는요 의존명사로 쓸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반드시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좀 외워두세요. 자, 그가 떠난 지 오래다라고 할 때는 떠난 시간이 오래됐다 이 말이야. 떠난 시간이 오래됐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마저 봅시다. 마저. 조사로 쓰이는 마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부사로 쓰이는 마저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마저 나를 무시하다니 라고 할 때 마저. 자, 그 다음에 숙제를 마저 하고 갈게 라고 할 때 마저는 품사가 서로 다릅니다. 맞죠? 너마저라고 할 때 이 마저는 뭐야? 보조사야. 조사입니다. 그래서 앞말이랑 붙였어야 돼요. 그런데 숙제를 마저 하고 갈 때 이 마저는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됩니다. 숙제를 마저 하고 갈게. 남은 거 다 하고 가겠다 이 말이야. 남은 거 한다. 마저. 자, 그 다음에 너마저 나를 무시하다니 할 때 이 마저는 뭐야? 앞말이랑 붙였어야지.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의미로 파악 가능하다. 그치? 자, 그래서 띄어쓰기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찌 보면 문장을 읽고 그 문장 안에서 의미를 좀 파악해야지만 정확하게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1항. 요거는 딱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너네 이번에 그 뒤에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도 딱히 뭐가 없었거든요.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가지고 일단은 여기에 있는 애들은요 그냥 이나 히가 붙어가지고 뭐 한 거다. 그냥 형태를 밝혀 적은 글자들이다, 단어들이다 정도만 좀 알면 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나 히가 붙어가지고 지금 뭐야? 형태를 밝혀 적은 아이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깨끗이 이런 애들은 지금 뭐야? 뭐뭐 하다. 뭐뭐 거리다. 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은 경우 깨끗하다 그다음에 느긋하다 이런 애들 산뜻하다 이런 애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냐면요 전부 저기 하다나 거리다에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형태를 밝혀 적은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없네. 아, 그 다음에 여기 일일이 집집이 이런 애들은 뭐야?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이죠. 아, 붙어서 된 말이죠. 자, 그래서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이런 애들. 자, 그 다음에 헛되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이런 애들은 뭔데? 원래 기본형은 뭐야? 날카롭다, 대수롭다, 헛되다야. 맞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면 얘네들이 전부 뭐냐면 어간이거든. 어간. 자, 그래서 어간에 이가 붙어서 된 경우
그래서 뒤에 그러면 희가 붙은 애들은 뭔데? 희가 붙은 애들은 그냥 희가 붙어서 된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얘네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얘네는 솔직하게 말하면 방법 없습니다. 그냥 뭐 하냐면요. 여기 E로만 소리 나는 거 있죠. 얘네들 그냥 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거 있죠. 정결희 뭐 이런 것들. 자, 정결하다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우리가 평소에 정결이로 쓰는지 정결희로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 평소에.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로만 소리 나는 애들은 이로 적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다 히로 적는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히로만 소리 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히로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로 소리 날 때도 있고 히로 소리 날 때도 있다 이 말이야. 이 뒤에 있는 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제로 발음해봐도 거의 차이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이 붙는 애들 있죠. 이 붙는 애들만 다 외우고요. 얘네 제외하면 다 그냥 히 붙는 애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건 안 물어볼 것 같아. 여러분들 이게 뭐 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은 어미는 잘 보세요. 예사소리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사소리로 적는다라고 하는 요 규칙의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데? 평소에 발음할 때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된소리로 발음한다. 평소에 발음할 때는. 평소에 발음할 때 된소리로 발음하니까 예사소리로 적으라고 하는 규칙이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리을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데?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라고 하죠. 우리 그 1학기 때 배웠던 그 된소리 대기 규칙 중에서 네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요. 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나는 된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갈 길 이러면 얘 발음 어떻게 돼? 갈 길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사실은 뭐 할 거나 할 걸, 할게, 할세라 뭐 이런 할수록 이런 애들이 전부 지금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띄어쓰기 안 하고 붙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나 이거 할지 모르겠다. 야, 그거 네가 할세라 두렵다 라고 할 때. 자,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해? 할세라로 발음해야 됩니다. 발음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할세라는요, 발음할 때 할세라로 발음해야 돼. 할수록도 할수록으로 발음해야 돼. 자, 그런데 얘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만나가지고 띄어쓰기 안 하고 붙여진 어미란 말이에요. 어미. 자, 그래서 이런 애들 어떻게 한다? 전부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러니까 예사소리로 적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다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에 더라, 던, 든지. 더라랑 던은 어떤 의미로만 쓰입니까? 과거의 의미로만 쓰이죠. 과거의 의미. 든지는 어떤 의미로 쓰여? 선택의 의미. 자, 그래서 지난 겨울을 몹시 춥더라. 춥드라라고 하면 안 돼. 드라라고 하면 안 돼. 더라라고 해야 돼. 우리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예시들 중에 좀 바꿔서 어찌나 깊던지 깊든지 라고 하면 뭐가 돼야 돼? 깊던지가 돼야 되죠. 맞죠? 든지는 언제 써?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할 때 든지. 그렇죠? 밑에 든지 나와 있죠. 배든지 사과든지 오든지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선택의 의미입니다. 선택의 의미. 자, 다음. 끝이네. 자, 그래서 뭐 요것들은 쌤이 따로 문제를 막 뽑아놓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도 오늘 받은 거라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들 좀 한번 다시 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뭐 이거 맞춤법 물어보는 거 한 두 문제 나오려나? 일단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겠지. 그 저기 모의고사 변형한 거 맞죠? 모의고사 변형한 거 일단 하나 무조건 나오고요. 근데 어차피 거기 안에 있는 단어들은 아마 다 바꿀걸? 비슷한 예시의 다른 단어로 아마 다 바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아마 한 개에서 더 나와봐야 뭐 2개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요거 중세국어 문제 흑백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먼저 봅시다. 지난주에 한번 지난주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넘어와가지고 214쪽에 26번 봅시다. 그 여러분들 시험 문제 그 범위 보니까 요 단원의 뒤에 매체 언어 나오는 그 매체 언어도 시험 범위 들어가더라고요. 학교에서 했죠. 근데 사실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다 그냥 너무 뻔하고 당연한 내용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 본문들 한번 읽어놔야 될 겁니다. 그 저기 매체 종류의 특성 해가지고 알겠죠? 그 뒤에 문제도 그 해당 부분 좀 뽑아놨으니까 나중에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용비어천가 다시 봅시다. 자 뿌리 깊은 나무 뿌리.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많이 흔들림으로 이제 열매가 많이 열리니라고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불휘 그 다음에 깊은 남근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앞에 3번 선지. 자 그 다음 꽃 좋고 내가 쌤이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요 4번 때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꽃 좋고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좀 그 여러 가지 부분을 그 중세국어 특징에서 찾을 수도 있고 예외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예외 2가지 있습니다. 예외 2가지. 일단은 예외적인 상황 2가지 뭐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팔종성법 깨져 있는 거. 자 그래서 팔종성법 깨져 있는 거 여기 나와있죠. 꽃 좋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격조사가 아예 생략입니다. 아예 생략. 그러니까 주격조사 2가 형태가 바뀐 게 아니고요.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얘는 원래 주격조사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고지 좋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받침이 있으니까 한 말에. 근데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격조사가 아예 안 쓰인 형태. 그런데 우리가 현대어로 읽어줄 때는 어떻게 읽어줘? 꽃이 좋고라고 읽어줄 거야. 자 그래서 꽃이 좋고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읽어준다고 해서 얘도 원래 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가 영형태로 변한 것이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알겠죠? 꽃이 좋고에서 여기에 이 주격조사가 영형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얘는 아예 주격조사가 안 쓰인 겁니다. 안 쓰인 거. 사용이 안 된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좀 규칙들 중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 뭔데? 교코 구교만 안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내희 일어 발아래 가나니 라고 되어 있다. 그쵸? 내희 일어라고 할 때 이 내희가 뭐라고 했어요? 강이 이루어져 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형은 내 플러스 히읗 종성체형 거기에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붙어있는 형태. 그래서 강이 이루어져. 자 그 다음 요거 27번 봅시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훈민정음 창제에서 이제 내 일을 위하여 새로 28자를 맹가노니라고 해서 28글자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맞죠? 28글자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28글자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그 이번에 중세국어 하면서 그 자음의 기본자, 모음의 기본자 그 창제원리 했어 안 했어? 학교에서 교과서에는 자세히 안 나와있긴 해. 서은아 했어 안 했어? 모음 창제 원리, 자음 창제 원리, 상용의 원리, 가획의 원리 안 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라고 할 때, 자, 여기에 28자에 해당하는 글자들이요, 전부 우리가 쓰는 모든 모음과 자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기본자, 상형자, 기본자, 그 다음에 가획자, 뭐 합성자, 얘네들만 합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28개가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모음 있잖아. 이런 모음은요, 여기 28글자에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얘는 O랑 A가 합쳐진 애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O랑 A가 합쳐진 형태인 이런 애들은 여기 28글자에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알아만 주세요. 자, 그래서 나의 창지 취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1번 선지 보면 28자로 이루어진 훈민정음은 의문 체계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이다. 맞죠? 자, 그래서 의문 체계에 맞게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발음되는 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훈민정음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디귿이 아니죠. 기역, 니은, 그 다음에 시옷, 미음, 이음 이렇게 있으면은 기역은 뭐야? 우리 혀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거거든. 혀의 뿌리가 뒤로 이렇게 꺾이는 모습.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도 혀 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잖아. 자, 그래서 우리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의문 체계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맞죠? 자, 그 다음 새로 만든 문자는 누구나 쉽게 익혀서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맞죠? 여기서 만드는 새로 만든 문자가 뭐야? 훈민정음이잖아. 자,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누구나 쉽게 익혀서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했으니까, 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거 맞죠? 자, 그 다음 3번 새 문자는 배우기 어렵지만 뜻을 깊이 새겨야 한다는 지식계층 중심이 아니라 어떤 중심이라고 해야 돼? 백성 중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의 취지가 반영되었고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훈민정음 창제 해례본 있죠. 자,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라고 할 때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정신이 드러난다고 보통 얘기합니까? 애민 정신이 들어간다고 보통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백성을 중심으로 이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애민 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기존의 한자 표기만으로는 우리말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5번 선지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자, 잘 보세요. 우리말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웠다라는 점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고 했어. 맞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주정신이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문자를 만든 거 뭐에 해당해? 내가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할 때 28자를 맹갔다라고 하는 건 창조정신입니다. 맞죠? 창조정신. 누구나 쉽게 익혀서 편리하게 쓰는 건 무슨 정신? 실용정신이죠. 오씨. 자, 다음 뒤로 쭉. 어, 216페이지 봅시다. 요거 그 매체 언어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맞죠? 매체 언어 관련되어 있는 본문.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매체 종류들, 문자 언어,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부터 해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그 다음에 인쇄 매체, 전파 매체, 디지털 매체 등으로 발전했다. 자,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그 종류들과 특징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특징들 그냥 우리가 알아는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본문 같은 거 읽는데 시간 좀 덜 걸릴 테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에 있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 저기 복합형식으로 쓰인 글 있죠. 그 비평문 다음 지문, 기부 나오는 지문 있죠. 그래서 그 지문이랑 연결해가지고 그 선지로 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둘 다 어찌됐건 매체가 활용되어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만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야, 이거. 당연한 이야기. 그렇죠? 자, 그래서 문명 발전되었다는 이야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음성언어는 주로
이제 말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표정, 몸짓 이런 거였어. 그런데 이 음성 언어에서 뭐로 발전이 되었어? 문자 언어로 발전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문자 언어가 그 다음에는 뭘로 발전해? 인쇄기술로 발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쇄기술의 역사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맞죠? 그 최초의 책이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다고 하니까. 몇천 년 전은 아니죠. 한 2000년 전. 자, 그래서 책, 신문, 잡지 같은 인쇄 매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됐었다. 그래서 목판 활자, 그 다음에 금속 활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인쇄 기술과 관련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인쇄 기술의 장점 뭔데? 대량으로 복사가능.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목판이든 그 다음에 금속 활자든 뭐든 간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이 널리 보급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뭘로 발전합니까? 전자기술이 발달하고요. 그 전자기술을 발달로 전파 매체로 진화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전파 매체는 무엇을 이겨냈을까요? 시공간의 제약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 매체는요,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인쇄 매체는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전파 매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이겨냈습니다. 자, 그 다음 전파 매체까지는 뭐가 있었냐면요, 정보가 일방향적이었어요. 당연한 거. TV, 라디오 이런 것들은 다 정보가 일방향적이야. 주기만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인터넷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서 자,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정보가 일방향적인 것에서 인터넷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인터넷 매체는 무엇을 하게 만들었느냐?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가 되면서 포털 사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됐죠. 자, 그러면서 어떠한 시대가 되었느냐? 정보의 확산 속도가 지극히 빨라지고 파급력이 더욱 커진 시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어떠한 이제 그 언어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뭘로 여기서 이제 증강현실 기술과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해당 해당 매체가 사용되었던 시대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크게 뭐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학교에 본문 나와 있는 거죠. 요 218페이지 사이버 해커 관련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통신 매체겠죠. 전자매체, 디지털 매체. 자, 그래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이런 디지털 매체가 이제 우리의 어떤 매체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야.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판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지.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보의 파급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고 그 다음에 그 파급력 역시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니면 그만이라고 하는 식의 어떤 정보를 퍼나르는 형태의 그 사이버 디지털 매체의 어떤 유행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이버 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불분명하거나 또는 확인이 안 된 것들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노출시킴으로써 이제 많은 어떤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유땡땡 교수 뭐야? 전문가의 말 인용. 자, 그 다음 그래프 활용. 표현상의 특징이죠, 전부. 사이버 불링. 특정 개념에 대한 정의 밝히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 활용되어 있는 거. 오케이. 이런 것들이 전부 표현상의 특징이죠. 오케이. 자, 이러고 좀 쉬었다가 좀 이따 손님 좀 보고 마무리합시다.